눈밑이 처졌거나 눈밑이 꺼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안검을 해야 되는지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되는지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톤성형외과 김재곤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아래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눈밑 꺼짐이 왜 발생하는지, 눈 피부는 왜 처져 보이는지,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필요한 것인지, 하안검 수술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중안면 거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수술이 각각 어떤 것을 좋아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눈밑 꺼짐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밑이 꺼질 때 이 눈물꼬랑이라는 게 먼저 생기고 여기가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아래에 있는 눈물꼬랑을 경계로 해서 아래쪽에 원래 있었던 지방층들이 있습니다. 지방 패드라고도 하고요. 이런 지방 패드가 나이가 들면서 아래로 떨어져서 눈물꼬랑 부분에 그 패드가 없어짐으로써 꺼져 보이는 현상이 먼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눈물꼬랑은 가만히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지방이 튀어나와서 아래가 꺼져 보이는 현상,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고,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서 더 심해 보일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더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는 위에 있는 지방층이 튀어나와서 꺼져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눈밑 지방 재배치고요. 아래쪽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하안검 수술을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안면 거상이라는 수술도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지방층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어떤 경우에 수술이 되는지, 어떤 걸 개선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눈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안구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지방층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지방층이 사실은 흘러나오는 액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이 경막이라는 막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경막이 이 앞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원래 경막은 안화지방이라는 지방을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끔 막아주고 다른 눈의 구조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느슨해지면 중력에 의해서 이게 앞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눈물꼬랑이 인대가 잡고 있는 이 부분이 불룩하게 보이고 밑에는 꺼져 보이기 때문에 밑에 그늘이 이렇게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이 앞으로만 나와서 밀려 나오기만 하고 밑에는 그늘이 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인대를 끊어주고, 이 부분이 또 제일 꺼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지방을 이 인대보다 더 넓게 펼쳐주면 꺼져 있는 부분도 지방의 볼륨에 의해서 좀 차오르게 되고, 위에 꺼진 부분도 펼쳐지면서 납작하게 되니까 일거양득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안검 수술은 뭐냐? 하안검 수술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전부 다 포함하고 그 외에 플러스로 다른 것들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무엇을 더 해주냐? 피부가 처진 것을 절제를 해내고, 근육이 떨어져서 늘어난 거를 당겨서 위로 고정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피부에 처짐은 별로 없고, 눈물꼬랑 인대 부분이 잡혀있고 눈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가 그늘이 진다, 이런 현상만 있으신 분들이 받으면 아주 좋은 수술이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피부도 좀 늘어나 있고, 그래서 주름도 좀 지고 근육도 좀 떨어져 있어서, 특히 가쪽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지방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것을 포함하고 피부도 좀 절제를 해서 남는 피부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근육이 늘어난 것도 위로 당겨서 고정해 줄 수 있는 하안검 수술이라는 걸 하면 좋습니다. 단점은 하안검 수술은 눈 아래를 절개하기 때문에 피부 봉합도 해야 되고, 자세히 보면 살짝 남아있는 흉터도 있을 수 있고, 봉합된 곳에 실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다운타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그런 게 없고, 눈을 뒤집어서 결막 쪽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이는 자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회복이 더 빠른 느낌? 그리고 일상생활로 거의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안면 리프팅은 뭐냐? 눈이 꺼져 보이는 두 가지 큰 이유 중에서 지방이 나와서 눈물꼬랑 인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계가 지고 이런 거 말고, 원래 거기에 있었던 지방의 패드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더 심해 보이는 현상이 생겼을 때 밑으로 떨어진 지방 패드를 직접적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리프팅을 중안면 리프팅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아니면 수프 리프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조금 다르지만 컨셉은 비슷합니다. 아래로 떨어진 거를 제 위치로 갖고 와서 더 젊어 보이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떨어짐이 심해서 팔자 쪽이 많이 지방이 내려와 있다, 이런 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이런 별도의 리프팅을 추가해 준다면 하안검 수술의 절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다 더 젊고 밝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중안면 리프팅까지 같이 했을 때 더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하안검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중안면 리프팅을 하면 어떤 것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눈 밑이 꺼져 보이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신다면 나는 어떤 수술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수술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